전개 파트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핵심적인 내용들을요. 여기서 다뤄지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전개세기 2고요. 두 번째는 정전 용량 C입니다. 우리가 전개 파트 그러면 구도체를 중심으로 보면 전개세기는 4파이 입실론 제로 R 제곱분의 Q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이 Q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CV라는 정전 용량 C에 대해서 우리가 또 파악을 하게 되죠. 그래서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이 전개 세기, 두 번째는 정전 용량. 정전 용량에 의해서 Q 값이 결정이 되기 때문이죠. 두 개가 비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E와 C를 구하는 게 목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E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전개세기 2는 기본적인 개념 자체가 이렇게 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다른 곳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어떤 단위 면적입니다. 면적당 전기력선의 수, 전기력선 수를 얘기합니다. 전기력선 수는 보통 우리가 N이라고 나타내고 면적은 S죠. 그럼 이 면적이라는 게 뭐가 있습니까? 뭐 구의 표면적, 그죠? 구의 면적 이게 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판이 있죠? 판, 원통의 면적, 그 다음에 판 이런 것들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최적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게 되죠. 그래서 단위 최적당 전기력선의 수, 그 다음에 원통 구 판의 면적, 그래서 면적이 온다는 겁니다. 이거를 구도체를 중심으로 다시 써보면 첫 번째 나오는 게 구도체인데 전기세기 2는 이렇게 나온다 그랬죠. 자, 어떻게 합니까? 4파이 입실론 제로 R 제곱분의 Q가 되죠. 여기서 우리는 이 위에 전기력선의 개수 N은 어떻게 표시할 수 있냐면 입실론 제로분의 Q라는 걸 우리가 아셔야 되는데요. 아시고 계시겠죠? 이게 여기 보면은 이렇게 나타내지죠. 그죠? 이거를 번분수를 풀면 되는데 아래 면적이 온다 그랬죠. 다시 얘기 드립니다. 4파이 R 제곱이 바로 9의 면적이 되는 거고요. 9의 면적이 되는 거고 전기력선의 수가 뭐가 됩니까? N이 되는 거죠. 근데 N은 입실론 제로분의 Q니까 그죠? 입실론 제로분의 Q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분자에 오는 N이 이렇게 표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분모 분자로. 그래서 이렇게 오는 건데 이거를 우리가 잘 아는 형태로 쓰다 보니까 4파이 입실론 제로 R 제곱분의 Q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같은 색으로 써졌기 때문에 잘 안 보이지만 이걸 보면 전기력선의 개수구나. 요거는 면적 S구나. 단위 면적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알아본 건 뭡니까? 전개의 세기는 구점전화, 구 또는 점 전화에 있어서 전개의 세기를 알아본 겁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는 뭐가 나오느냐? 두 번째는 람다가 나옵니다. 이제 선전하가 나오죠. 선전하. 우리가 보통 람다라고 표시합니다. 이거는 결국은 Q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단위가 쿨롱 퍼 메타입니다. 그러니까 단위 길이당 이제 전하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되느냐? 2는 이렇게 됩니다. 2는 아래 면적이 온다 그랬죠. 전기력선의 개수 n인데 n은 입실론 제로분의 q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그랬죠. 다시 얘기하면은 마찬가지 면적이 나오고 그죠? 면적이 나오고 입실론 제로분의 q 형태로 오는데 이 q가 단위 면적당 전하기 때문에 람다로 보통은 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표시하면 이렇게 람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게 이게 전기력선의 개수 n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이 면적이 뭐가 오는 거예요? 선전화에서는 보통 원통입니다. 원통 도체
무한장 직선 뭐 이런 식으로 직선 도체 이렇게 뭐 표현을 해보면 되겠죠. 원통 도체 또는 직선 도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원통을 얘기하기 때문에 원통의 겉 면적을 얘기할 때 그죠? 원의 면적에다가 그죠? 이 길이를 더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원의 면적이 뭐가 되느냐? 원의 면적이 2파이 r이 되죠. 2파이 r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가 오는 거예요? 람다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뭐가 오는 겁니까? 람다가 왔으니까 당연히 이 형태를 취해야 되니까 입실론 제로가 와야 되겠죠. 그래서 다 있으면은 2파이 입실론 제로 r분의 람다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면적은 뭡니까? 요게 면적이죠. 근데 2파이 r이 면적이 되죠. 이게 단위 길이당 전하량 1을 나타내기 때문에 원통 도체를 보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이제 면적을 구하려 그러면 요게 2파이 r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단위 길이가 1이 되겠죠. 그러니까 두 개를 곱하면 면적이 되는데 여기 결국은 곱하기 1이라는 게 곱하기 1 가로 세로에 곱하기 1이 생략된 거죠. 왜? 1은 쓰나 많으니까. 그래서 이런 형태를 취했다라는 게 두 번째입니다. 조금 더 설명을 추가하자면 정확하게 하자면 이 면적을 구하는 거죠. 이 면적. 여기 제가 단위 면적. 요게 1 됐을 때 그러니까 이걸 펼치면은 그죠? 원이 펼쳐지면 이렇게 될 테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닙니까? 여기 이제 1이 되는 거고 요게 2파이 r이 되는 거죠. 원 둘레가 되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은 이제 지금까지 한 게 뭐였어요? 첫 번째 9 점전화 여기서 전개세기 2였는데 2는 어떻게 됩니까? 면적이 4파이 r 제곱 입실론 제로분의 q였고 두 번째 온 게 선전화 그죠? 원통 도체 직선 도체 전기선을 생각하면 되죠. 여기가 2는 2파이 r 입실론 제로분의 람다였죠. 보통은 쓸 때 4파이 입실론 제로 r 제곱분의 q를 쓰죠. 그래서 항상 저는 입실론 제로 위에다가 q를 씁니다. 전기력전의 수가 되니까 2파이 입실론 제로 r분의 람다가 되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갑니다. 이제 세 번째는 뭐느냐? 이제 선이 왔고 구가 왔고 선이 왔으니까 세 번째는 표면 전하 밀도입니다. 표면 전하 밀도. 이제 면적에 관한 겁니다. 이제 면적. 그래서 표면 전하 밀도는 시그마로 나타내고요. 그럼 쿨롱 퍼 제곱미터겠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뭐가 오냐면 도체 표면 그냥 도체 표면일 때 표면은 어떻게 됩니까? 전개의 세기 2는 입실론 제로분에 바로 쓰겠습니다. 시그마로 표시가 할 수 있습니다. 표시될 수 있고 두 번째는 뭐가 오냐? 무한평면이 오게 되겠습니다. 무한평면은 양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양쪽으로 입실론 제로에 시그마는 한쪽으로 나가는 거죠. 양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곱하기 2분의 1이 됩니다. 이거 아시죠? 여기다 2분의 1 곱한 거 반을 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분모에다 2만 붙이면 되죠. 무한평면은 이렇게 된다. 세 번째가 뭐냐면 무한평판인데 두 장이다. 두 장이 온다 이런 얘기죠. 두 장이 오면 한쪽에는 플러스 한쪽에는 마이너스 시그마로 되는 경우죠. 이게 판이 두 개가 있다 그러면 한쪽에는 플러스 시그마 한쪽에는
마이너스 시그마로. 그럼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결과가 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가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그 전위를 얘기할 때 전위는 조금 더 알아보면 세부적인 전위는 전개 3개에다가 거리 d를 곱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게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거는 결국 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의 거리 d로도 표시할 수 있다. 문제에서 다뤄지니까 그것도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최적이 나오죠. 이번에는 이제 최적이 나옵니다. 세 번째 최적 전하 밀도, 최적 전하 밀도가 나오죠. 단위 최적당 밀도. 이건 로우라 그러고 보통론 Q, C 삼성이 되죠. 삼성 최적이다. 단위 최적에 대한 전하 밀도. 이거는 어떻게 해서 구하느냐? 이제 다이버전스입니다. 다이버전스 전개색이 2를 하면은 최적 전하 밀도를 구할 수 있는데 그게 입실론 제로분의 로우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다시 여기 2하고 입실론 제로를 곱할 수 있죠. 그러면 다이버전스 뭐가 됩니까? D가 된다. D. 이거는 뭐가 됩니까? 로우가 된다.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바로 가우스의 법칙이죠. 가우스의 미분형이라고 우리가 들어봤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최적전화 밀도를 구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의해서 이 계산식에 의해서 나온 또 다른 파생된 것이 라블라의 제곱 V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입실론 제로분의 로우가 된다는 사실. 그리고 이 라블라의 제곱 V는 뭐가 됩니까? 제로 해서 이 두 가지는 뭘 얘기하느냐? 위에 거는 이제 포화송이죠. 포화송이고 자, 아래 거는 뭐라 그래요? 라플라스 방정식이라고 그러죠. 라플라스 방정식이라고 배운 것이었다. 이렇게 정리를 최적은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이제 다뤄지는 것에 자기 학에서 전기 쌍극자의 전개색이죠. 전기 쌍극자에 의한 전개세계. 이게 뭡니까? 2는 4파이 입실론 제로 R 제곱분의 M 그 다음에 1 플러스 3 코사인 제곱 세타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자위 있죠. 전위 있죠. 이거에 의한 전위는 어떻게 되냐? 4파이 입실론 제로 아니 위에 잘못됐네요. R 3승입니다. 이게 중요한 건데 빼먹었네. 이게 R 3승이 되고요. 아래는 전위 4파이 입실론 제로 R 제곱분의 R 제곱입니다. 여기는 그 다음에 M 코사인 세타가 되죠. 그래서 세타 값이 코사인이니까 0도일 때 최대가 되겠죠. 0도일 때 최대가 될 테고 세타 값이 90도일 때 최소가 된다는 사실까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개세기 2는 그레디언트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V라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마이너스가 의미하는 것은 전개의 세기와 전이는 방향이 반대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레디언트 V란 얘기는 이제 전위의 변화량을 얘기하는 거죠. 다시 전위의 증가량은 전개 세기에 반해서 움직인다. 그러니까 전위와 E와 V는 방향이 반대이다. 그래서 마이너스가 붙는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전위와 이 관계를 나타내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전위가 50V per m다. 이렇게 하면은 1m당 50V란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전이가 여기가 50V다. 그리고 여기가 100V다. 전이가 이렇게 되면 요 가운데 점은 얼마나 될까요? 예를 들어서 이게 1m라고 하죠. 이게 1m가 되는데 그럼 1m당 50V가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게 이렇게 했을 때 여기 가운데 지점은 어떻게 될까? 이런 얘기인데 바로 75V가 된다는 얘기죠. 50V의 반이니까 25V가 될 거 아니에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전이와의 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자, 여기까지 전이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